돈 벌수록 불행해지는 경우 세상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돈 벌수록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월 1000 이상이 안정적으로 뽑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불행해지는 순간을 살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얼마였다고요? 18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지만 그래도 180 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하면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도 불행했다고요. 소득이 올랐는데 왜 불행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대출 받아서, 대출을 그냥 받는 게 아니죠. 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풀 대출 받아서 투자할 때 돈이 없을 때는 이 자체가 어때요? 풀 대출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자는 어때요? 이자. 내가 언제든 커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나와요? 대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 대출 해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벌었는데 생활은 더 궁핍해져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투자 모임 같은 데를 갑니다. 투자 모임에서 어떤 식의 그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대출을 두려워하는 것, 이자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신 취급을 해요. 내가 못 버는 거 아니잖아요. 현금이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제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데 가서 꿀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대로 나는 투자를 했어. 인생은 원래 자기 가치관이랑 일치하는 걸 살 때 행복해요. 내 가치관이랑 일치하는 대로 삶을 살 때 행복하다고요. 제가 처음에 취업했을 때 그 180만 원 받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2011년에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시장에서 정장을 사줬다고요. 정장이 얼마였어요? 그 20만 원이었어. 근데 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이거 너무 무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분만 냈어. 하루 종일 이거를 들고 가서 정장을 맞춘 다음에 어머니랑 둘이서 쇼핑백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환불하자. 그래서 이거 정장을 환불을 했더니 더 행복해졌어. 이게 엄청 불안한 거야. 20만 원을 한 방에 쓴다는 게. 이때는 그 20만 원이었지만, 20만 원이었지만, 이거에 돈을 써가지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 우리 집 가치관이랑 안 맞는 소비인 거죠. 제가 살아온 집의 가치관이랑 안 맞는 소비였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 그쵸?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뭐예요? 남의 눈치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그거 사러 들어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이 정도는 너무 저렴해서 괜찮다 그랬어. 근데 우리 집은 안 괜찮은 거야. 자, 여기 투자 모임 가잖아요. 공부한다고 여기 스터디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스터디하러 가면 여기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금리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애들이 가난한 애들이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영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 내 가치관으로는 회사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이 이자를.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치관에 일을 시켜도 그걸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열심히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게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슨 불행이 와요? 하루하루가 불행일 겁니다. 하루하루가.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지? 공실이 나면 어떡하지? 맨날 뉴스를 봐야 돼. 맨날 봐야 돼요. 만약에 건물을 샀다면 야, 이러다가 이 상권이 신촌처럼 되면 어떡하지? 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번에 월급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법적으로 뭔가 바뀌면 어떡하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떠오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가 돼요? 돈을 더 버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영끌에 중독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샀어요. 근데 그걸 샀단 말이에요. 영끌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좀 올랐어. 가격이 많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버텨서. 근데 이 버티는 구간이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버티는 구간이 지옥이었어요. 만약 금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 그럼 이렇게 됐으면, 다시 이렇게 돼서 내가 안전하게 됐으면, 그쵸?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내가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만약에 부동산이라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사이에 월세가 오를 수 있어요, 부동산은. 그죠? 아니면 회사였다면 회사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이익이 올라가서 그 사이에 내가 어떤 뭐 배당금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영끌을 해놓고 투자를 잘 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영끌을 해놓으면 결국에 다시 이 안전한 상태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영끌을 해요. 왜?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의 사이즈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레버리지를 또 영끌을 하는 순간 또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안전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기간, 여기가 올 때까지는 여기 버티는 기간 있죠. 버티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가치관과 맞지 않은 뭔가들을 계속해야 돼. 그럼 이 졸업이 있어요. 영원히 돈을 벌지만, 영원히 돈을 버는데 영원히 돈을 못 쓰고 영원히 가난할 때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 누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저는 왜 불행했냐면 돈을 벌어도 돈을 안 썼어요. 아예 안 썼어요. 근데 만약에 영끌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다. 영끌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실은 그게 성공했을 때는 영끌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무너졌을 때는 가장 무서운 선택이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안 살 수가 없게 된다고. 영끌을 스스로 하는 것이 멈출 수 없는 쳇바퀴로 내 인생을 내가 넣는 거예요. 제가 잠도 안 자고 이랬던 순간이 언제냐면은 2018년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건 지나간 얘기는 제 얘기니까 할게요. 이때 역전세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분당, 용인, 성남 뭐 이 지역에 2018년에 역전세가 있다고. 이때 사람들이 2018년에 계속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15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다가 2018년에 좀 쉬었어요. 그때 전세가도 같이 빠졌어. 금리 올라가면서.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이게 너무 올라갔다, 과열됐다 하면서 그때 대출이 바뀌어 있었고 금리도 올라가고 규제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졌었어요. 공급도 늘어나고 전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간이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일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옆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레버리지를 풀로 당겨야지.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는데 좋은 빚은 많이 쓸수록 좋은 거야. 좋은 빚이란 건 뭐야?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이자보다 높으면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드린 건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판단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냥 벗어나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이 정도인 수준, 이런 수준에서 영끌을 하는 건 결과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근데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끌을 한다는 거는 부자가 될수록 더 큰 영끌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계속 맞아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그때는 부동산 투자하는 어떤 사람들이랑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사이에 껴있는데 영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루저 비슷하게 취급했다고요. 내가 여기서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루저처럼 보이고 싶어요? 안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투자한 거 올릴수록 사람들이 와, 고수예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나를 완전히 불행으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티셔츠 몇 장 가지고 산 거예요. 검정색 티셔츠만 입고. 왜? 돈을 아끼려고. 30대에 몇 천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극도로 절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못 탔어요. 저 레이 탔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치를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기본은요, 시세 차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여유롭고 행복하려면
절대로 내가 불행할 수준의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자를 상환하는 수준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만큼 안 빌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갚아버리면 내가 가난한 삶을 요구해. 나에게. 그게 만약에 가난한 삶을 사는데 내가 진짜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있지?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 가치관이랑 안 맞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속이는 수준까지 오잖아요. 나는 가난한 삶 괜찮아. 말이 안 되지. 가난한 삶이 괜찮은 사람이 왜 영끌로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돈을 벌어요? 가난한 삶이 괜찮은데. 실제로는 안 괜찮은 거지. 근데 괜찮을 수도 있죠. 아니면 가족들도 마찬가지. 가족들의 희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수익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든 세월이 내 가치관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그냥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퇴사하기도 어려워지죠. 내가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얼만데 회사를 어떻게 그만둬요? 퇴사를 꿈도 꾸기 어려워지죠. 상사가 개소리하고 헛소리해도 계속 나한테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회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고통이 돼요. 퇴사를 하게 되면 인생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걸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속되는 거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에서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종속되고 소속되고 거기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 가치관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통스럽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체 문을 닫고 휴가를 가는 거? 그건 진짜 힘들어지죠. 왜? 내가 문을 닫는 날 경쟁자들은 문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고객들이 왔다가 거기로 가면 어떡해? 거기 갔다가 이제 우리 단골 안 되게 되면 어떡해? 문을 계속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렌탈 스튜디오 어떻게 했어요? 1년 365일 24시간 했어요. 24시간. 어떻게 24시간을 해요? 예약제로 하는 거예요. 예약 들어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진짜 자기 가치관, 정말 진심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면 영끌 투자는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이 비유적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영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치관이 그게 아니라면,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면 절대 영끌을 하지 마라.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를 살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자산들 중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대부분 그냥 거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이러다가 어떤 식이냐면은 얼마 사이 빡 오르고 그냥 나머지는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실도 빡 오른 다음에 그 제자리잖아. 계속 오르는 건 없다. 계속 오르는 건 없잖아요. 계속 오르는 게 있어요. 이 빡 오르는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만큼은 이렇게 오를 수 있죠. 근데 이 빡 오르는 순간에 강남도 마찬가지죠. 이 빡 오르는 순간을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고 지겨운 기다림 끝에 상승은 진짜 빠르고 일시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요것만 딱 먹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들어갔다 나갔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날을 버티지 못하면 어느 날 나타나는 상승을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영끌에서 버텨라 이거잖아요. 근데 버티는 과정, 이 길고 긴 거 버팀이 나에게 고통이면, 자, 이게 만약에 이게 5년이고 상승이 1년이에요. 그러면 불행이 5년인데 기다리는 것이 나한테 아무 데미지도 안 되고 내가 행복한 수준이야? 그럼 그것이 영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행복했냐면 영끌을 버리면서부터 행복해졌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반만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자를 내고 세금을 내도 월세가 안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안 남는 건 안 합니다. 저는 돈 많은 그지로 사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너무 힘들고 더 편안해진 순간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좀 공실 좀 놔도 나는 데미지가 없어. 다른 것들에서 또 남고 있으니까 남은 걸로 내면 되잖아요. 대출 상환하는 상환이 돼도 충분히 상환 능력이 되고 다른 데서 대환 계속 다 해주려고 그러고 이 정도니까 남고 50%밖에 안 되니까 이게 공포가 아니게 만들었을 때 그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이 온다.
그 행복을 확인한 때가 언제였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저 스스로에게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도 약간 불행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정답으로 바뀌었어. 나 이렇게 계속 해야겠다. 언제 알게 됐냐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망했을 때 알았어요. 자, 한번 망했잖아요. 망해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투자해온 가치가 망하고 나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마음을 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유로워지고 내 뜻대로 내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더 행복하고. 그 투자 왜 해요? 여러분 투자 왜 해요? 저 투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왜 하는지 저도 모르죠. 근데 저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돈을 왜 벌어요? 돈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벌죠. 돈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벌어요. 저는 돈을 투자했는데 내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내가 이거를 지금 일을 하는 게 내 마음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 외에 시간을 늘리는 거, 내 선택의 폭을 늘리는 거, 그거 외에 사용하면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투자를 함으로써 내 선택이 더 넓어지고 시간이 더 늘어나는 일을 하는 게 투자지. 투자를 했는데 더 일해야 돼. 더 내가 원치 않는 걸 해야 돼. 더 내 인생을 더 넣어야 돼. 이러면 투자를 왜 해요? 돈을 수조를 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20대들 다 저보고 틀딱이라 그래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게 음미하기 위해서는 뭘 자산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도 그런데 그냥 영끌해가지고 그나마 자산이 아니고 영끌해가지고 소비하는 애들 어때요? 자동차를 진짜 분에 맞지 않게 대출해가지고 사거나, 그죠? 계속 내가 뭐 카드를 할부로 계속 해가지고 내가 짓눌려서 안 돼요. 현금 흐름 있는 자산으로 내가 먼저 자유를 이룬다. 먼저 자유를 사놓는다. 주식으로 치면 배당도 좀 나오는 성장주 이런 건가? 그렇죠. 현금이 좀 나오는 자산을 사 모아가지고 자유를 내가 먼저 확보를 했어. 자유를 확보해야 돼. 그 다음부터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포모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왜? 현금 흐름이 있는 애들은 현금 흐름 없는 애들보다 더 적게 올라요.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싸다는 얘기거든.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왜 강남 건물은 2에서 3%고 왜 저기 지방 어딘가에 있는 건물은 15%씩 들어와도 이거 왜 안 사요? 왜 안 살까? 이 수익률만 보고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바로 그 지역의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이 동네에서 이 정도 받아야지. 내가 그만큼 포기했으니까. 황금성을 그만큼 포기했으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있는데, 뭐 강남이 2에서 3% 받는데, 그죠? 어디 시골에서 있는 데서 2에서 3% 받는 거 내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여기서 황금성에 대해서 포기했단 말이야. 그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내가 가장 살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거기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세운 전략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있어요. 내 돈이 한 100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반으로 뚝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50억이고, 이거 5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50억을 대출을 일으키면 또 100억이 돼요.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원래 자산을 넣은 만큼 투자를 합니다. 얘네 둘이 VS를 해가지고 뭐가 더 커야 된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으로 100억을 했는데 이자가 현금 흐름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쵸? 더 쉽게 하려면은 이자율 vs 수익률을 했는데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자율이랑 수익률을 했는데 수익률이 더 커.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반밖에 안 했어? 똑같으니까. 이자율이 좀 더 커도 남는데 저는 무조건 이 정도는 돼야지 투자를 해요. 그건 투자 안 해요. 안 맞으면. 그 이자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커버가 되고 남아야 됩니다. 그럼 이 남는 현금 흐름, 요 차익만큼, 여기에서 남는 현금 흐름, 이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 우리 가족 생활비보다 이 남는 현금 흐름이 더 커야 돼. 그 전까지는 내가
자유를 아직 못 샀다. 우리 가족의 자유는 아직 못 샀다는 거예요. 이 남은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보다 크면 일단 내가 자유를 확보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접는다 그래도 생활 수준을 낮춰야 되는 그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실제 생활비로 쓰느냐? 그건 아니다. 생활비로 실제로 쓰지 않는다.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왜? 여전히 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로 부자가 될 순 없어도 만약에 이렇게 허락이 되잖아. 이게 되잖아요. 그럼 난 좋아하는 일로 생활비만 벌어도 내 일은 행복하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불행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성장 가능성은 낮지만 내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그 일을 망하면 어떡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망하면 어떡해요? 그 생활비 이걸로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 나머지 반이 남았죠. 이 나머지 반. 유동화가 매우 쉽게 되는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 자산의 목표는 뭡니까? 얘의 목표는 인플레 정도? 5월 시장 수익률? 왜? 얘에서 빠그라지면 이걸로 갚아야 되니까. 얘가 많이 빠그라져. 그럼 얘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생활비는 뭘로 써요? 여기서 실제 생활비는 얘네랑 상관없이 실제 생활비는 여기서 나오는 내가 노동소득으로 산다. 내 노동소득으로 내가 살아요. 노동소득으로 살면은 내 생활비만큼은 실제로 쓰지 않으니까 얘는 그럼 뭐에 남냐? 이 원래 내가 긴급할 때만 생활비로 쓸 친구. 초하이 레버리지를 써도 됩니다. 얘를 초하이 레버리지를 썼어요. 얘 날아가서 빵원 됐어. 나 데미지 있어요? 없어요. 나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얘 생활비 써야겠지만 얘가 터지면 어떻게 돼? 얘가 엄청 커져. 여기서 이익이 나면 다시 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 만약에 1,000만 원인데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했더니까 초고위험에서 터져가지고 이게 1억 됐어. 10배 터져가지고. 그럼 이건 101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네 등락과 관계없이 또 다시 총알을 보충해 주는 거죠. 총알. 어차피 빵원으로 내가 막아놓을 수 있으면 하방을. 그 다음에 이거 초고위험 자산 요거 해가지고 대박난 거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이것만 관심 있을걸? 전체 자산이 이렇게 굴러가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요것만 관심 있어. 요것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구조가 없이 이거를 던져가지고 이거 터뜨리는 게 쉽냐고요. 얘가 달 터지면은 이거 가지고 1억이 아니라 100억도 터지죠. 얘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행복하더라. 내가 원하는 거 하니까. 제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 게 뭐예요? 유튜브예요. 현금 흐름이 빠르게 올라가고 기폭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 중에 매출 월 7천 하는 사람 그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으로 치면 한 만등이면 10만 등. 월 7천 매출하는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제가 달랐던 건 뭐예요?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거밖에 안 달랐어요. 제가 유튜브로 수익화하고 판매 만들고 이거밖에 안 달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유튜브로 차별화를 만들었던 포인트들을 알려주고 하는 비즈니스 PT라는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 본부장이 유튜버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는 거 맞아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런 거 말 빼면 안 돼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주원규 씨 때문에 저까지 나락갈까 봐 무서운데요. 이거 되는 게 맞나요? 이런 말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뽑았던 트레이너들은 전부 다 그만뒀어요. 1기, 2기 트레이너들 다 그만뒀어요. 이거 주원규가 한번 팔고 튀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죠. 저만 이렇게 이 구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비즈니스 PT 해서 잘 된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자산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계속해서 피벗해 가고 있고 내가 자산으로 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벌어가지고 그거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유튜브 벌어가지고 포르쉐 사고 이런 애들이 제일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돈 벌면 뭐 해야 돼요?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튜브로 하는 거를 이게 아니라 내가 전부 다 소비에다 때려 박는다. 그냥 소비를 하고 있어요. 옷 사고 차 사고 뭐 했어. 거기다 다 때려 박았어요. 그러면 맨날 불행이라고. 유튜브 하는 게 불행이에요. 왜? 내 인기가 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PT 듣는 회원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로 들어와라. 그 유튜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될 거다. 비즈니스 PT 회원 중에는 이미 엑시트한 분도 계시고 엑시트한 규모의 회사로 키워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만두셨던 트레이너분들처럼 아니면 저랑 같이 나락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분들처럼 이 자체를 불신하면서 와 있는 분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분들을 실제로 수익화까지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분이 보내서 오신 거라 가지고 비즈니스 PT가 뭔지도 몰라. 주원규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뭐냐면 이 구조로 주원규를 가장 빨리 보내준 것이 바로 그 치트키가 뭐였냐면 유튜브였다. 그 방식을 다 알려드리는 거다.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알려드리는 거다. 안 믿어요. 예. 제가 뭐 뻥치는 줄 안돼. 근데 그분이 14주 만에 수익화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 10주는 그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는데 20주 다 썼어. 믿어도 되는 거 맞아요? 여기 사기라는데 주원규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기본값이에요. 성격은 어때요? 되게 깐깐한 분이야.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바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선가 주원규 사기꾼 이런 것만 검색해가지고 한두 달만 다니면 거기서 뽑아먹고 다 뽑아먹고 그냥 그만둬도 된다. 주원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검색하고 영상 업로드는 안 하고 검증만 하는 거예요. 행동은 제로. 의심은 100. 그런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안 듣는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레이너가, 저희는 1대1로 붙어 있어요. 트레이너가. 1대1로 있는 트레이너가 스스로 이거를 돌려 세웠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 서비스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바로 실행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트레이너가. 고민하지 마라. 검증하지 마라. 영상 업로드. 그것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썼어. 계속 다 밀려 있었던 거예요. 과제들 계속 밀려 있었는데 그거 하나씩 현실 적용으로 연결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회원이 얼마나 깐깐했겠어요. 이 회원 채널이 뭔지 자기 공개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개를 못 하는데 이 과정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깐깐한 게 무기가 된 거예요. 처음엔 깐깐한 게 단점이었어. 근데 뭐예요? 이게 한 번 뒤집어지니까 피드백을 절대 안 흘려요. 가이드도 안 놓치고 적용 정확도가 높고 시키면 정확히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채널 성장 속도가 나오고 실행력도 유지되고 수익화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말로 확신을 얻고 싶어 해요. 말로. 확신은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들이 계속 검증하려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로 아무리 이거를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된다고 와서 해보면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행을 하잖아요. 92%는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 40주 커리큘럼인데 35주 이상 과제 수행을 하는 분들 중에 92%가 수익화가 달성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가 잘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같이 했냐면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여러분들 혹시 승우아빠라고 아세요? 승우아빠로 유명한 목진화, 창업다마고치 김정환 이 친구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100만짜리 채널도 있고 뭐 50만짜리, 40만짜리 지금 어마어마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있었죠. 저희는 뭘 했냐면 초반에 내 성장 상황, 내가 겪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서로 공유하면서 간 거예요. 제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값을 제가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창업 다마고치로 나와준 친구한테는 한 몇 억을 줬어요. 몇 억을 그냥 줬어요. 실제로. 제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옆 친구의 성공 사례가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그 값을 제가 얼마나 매길 수 있을까요? 그 금수저가 그런 거잖아요. 주변에 다 금수저, 다 주변에 다 의사니까 나도 의사가 되는 건가 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PT가 이걸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습실 가잖아요. 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트레이너는 동시에 수십 개 채널들의 성과를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트레이너가 속한 센터에서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트레이너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얼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가 또 있죠. 여러분의 사례와 실제 매출을 트레이너가 1대1로 붙어 있으니까 그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요. 어디다가 하냐? 여러분들의 실제 매출이랑 성장을 트레이너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뭐 구독자 1명에 조회수 16회 나오던 이런 채널이
이렇게 쭉 성장해서 어떻게 되나요? 매출 만들고 또 이렇게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도록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과정을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자동으로 올라오죠.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투자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을 저희가 프라이머 크리에이터 투자 펀드 거기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 펀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엑셀러레이터고, 여기에 권도균 대표님이랑 그 친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번에 만들어진 크리에이터 투자조합에는 제가 비즈니스 PT에서 번 돈을 거의 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최대 출자자가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에 번 돈을 다시 회원한테 투자하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펀드는 이제 3명이 동의해야지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건데, 프라이머 창업하신 권도균 대표님, 이분이 제일 판단의 어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엑시트하고 나온 노태준 파트너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3명이 파트너인 펀드인데, 제 역할은 비즈니스 PT 회원 중에 투자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부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업으로 도전하거나 사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노태준 파트너님께 제가 전달하고, 노태준 파트너님이랑 권도균 대표님 두 분이서 직접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회사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키워온 비즈니스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 1억 어간에서 투자를 합니다. 큰 펀드가 아니니까. 엑셀러레이팅 펀드니까요. 네. 그래서 투자가 집행이 되면 프라이머에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매출과 자기 성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투자 유치 업무까지 해주고 투자 금액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남기고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널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석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서 삶은 부동산 내 집 마련으로 투자까지, 이런 채널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저희 회원인데 이 채널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 주간 분석을 보면 11주에서 15주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수치를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상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걸 기반으로 6에서 8주차 매출이 영원히 기록된 것은 필수적인 시스템 구축인 잠재 고객 확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주의 트레이닝 가이드, 15주차에 명시된 대로 5월 9일 이전과 이후를 명확히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야 됩니다. 예. 시청자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최소 수천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한정판 구글폼 고객관리,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기간과 수량을 해가지고 시즌성 판매 전략, 이 기간 동안 키 컨텐츠로 트래픽을 집중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들한테 이제 센터로 보고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리포트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런 리포트를 기반으로 그 회원에게 더 적합한 가이드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회원 성장을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투자 유치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런 회원 상태의 전반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저희가 이렇게 상황판이 있어요. 전반적인 상황판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색? 녹색으로 보이고, 좀 어려운 상황일수록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볼 수 있게 되고, 센터장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센터장들은 자기 센터 안에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는 자기 회원들의 상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트레이너들의 상태, 트레이너들이 어느 주차에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센터별로 수익화는 현재 어떻게 달성시키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뒤에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원들의 지금 수익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익화에 문제 있는 건 어떻고, 지금 보면은 직접 만든 화장품을 6천만 원씩 파는 분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 회사와 미팅을 우리가 진행을 해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 댄스 아카데미 중에 애들이 다 몰리는 아카데미 있잖아요. 거기 왜 애들이 거기 가냐? 거기에서 춤추고 있으면은 그 아카데미에 YG나 SM에서 그거 하러 온단 말이에요. 오디션 같은 거 보러 오잖아요. 미팅 잡아주잖아요. 그걸 저희 애가 어릴 때 춤을 췄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익화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실제 자기 돈 태워가지고 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기 위한 뷰트랩이라는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죠. 뷰트랩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뷰트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비디오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혹시 뷰트랩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이 비디오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나가냐? 그게 아니라 그럼 교육을 트레이너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 자체는 제가 비디오로 한 주에 6강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200강이 넘는 비디오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6강씩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40주 동안. 240강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가게 될 거고, 현장에선 트레이너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관리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투자 유치를 해주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런 강의들이 지금 얼마예요? 강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강의 가격 얼마 전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안 그래요. 왜? 얼굴 너무 팔려 있으니까. 근데 가격이 낮다 그래서 퀄리티가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거 채널을 팔았잖아요. 그 채널이 조회수 수익이 20억이 나왔다고. 여기 보시면 추정 수익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들어왔었는데 이 뒤에 빼면은 20억이잖아요. 이 채널을 얼마에 팔았어요? 이 채널도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채널 왜 팔았어요? 단순하게 이제 채널 한두 개 성공한 게 아니라 3천만 원, 1,600만 원, 구독자 4.7만, 6만, 9.8만, 14.9만, 56만, 40만, 신사임당 채널 20억에는 못 미치지만 이거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뭐예요? 저는 그런 자격도 있어요. 저 한국경제TV 보도본부 PD였잖아요. SBS 미디어넷에서 사업팀 PD 했었어요. 단국대 신방과 나왔죠.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문방송학과 나왔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SBS 미디어넷까지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사업팀 PD 하면서 사업이 뭔지 배우고 컨텐츠로 어떻게 사업하는지에 대한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채널 한두 개 성공한 것 가지고 제가 강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시스템 기반으로 배워서 만든 거예요. 이런 강의가 수백만 원짜리 한 번 팔고 튀는 강의랑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가격이 싸다고? 클래스 101에서 수강생 몇 명이에요? 20만 명입니다. 저는 그걸 안 듣는 거예요. MKYU까지 제가 자체로 판매한 데이터까지 하면은 30만 건이 넘습니다. 30만. 3만이 아니라 30만.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낼 뿐이에요. 그 결과가 이 대기 회원들이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달에도 결제를 하고 그 다음 달에도 결제하는 이유가 그 퀄리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는 얼마 받아야 돼요? 그런 강의가 수백만 원이면? 강의도 수백만 원에 그 다음에 트레이너 가치는 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얼마 줘야지 그런 파트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월에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런 파트너를 얻으려면. 투자 유치까지 해주고 채널 분석해주고 트레이닝 가이드 주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월에 58만 9천 원에 제공이 됩니다. 저희 애가 야구 배우러 다니는데 그거보다 싸요. 야구 선수로 프로 가는 가능성보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수익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수익화될 가능성은 얼마예요? 92%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냥 다니는 사람 다 털어도 이렇게 되고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만 따져도 80% 이상은 수익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계속 받고 8주면 2달이잖아요. 내가 2달도 안 보고 또 받고 2달만 유지하면, 그쵸? 92% 이상이, 거의 93% 가까운 회원이 작년 말 기준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93% 가까운 인원이 수익화가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불안했던 시기는 뭐예요? 돈으로 연끌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었을 때예요. 그럼 안정적인 건 뭐예요? 어차피 없어질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장이 되면은 막 쓰면 안 되죠. 시간은 다음날 되면 또 생겨요. 이걸 낭비하지 말고 이걸 현금 흐름으로 바꿨을 때 그 가치가 엄청난 값어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큰 아주 유명한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남더일이나 나인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기사 나는 게 누구예요? 다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브하고 SNS 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엄청 번다고요. 그 친구들이 왜 욕을 먹어요? 갑자기 돈을 버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전통적인 TV, 연예인 이런 거는 누가 시켜주는 거라고요. 유튜브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 그냥 내가. 그런 현금 흐름이 생겼을 때 그 가치가 엄청난 값어치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뭐에 도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태하게 살았다면 35주 이상 과제 수행했을 때 무려 92% 수익화를 달성하고 최대로 월 3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회원이 나왔다니까요. 평균적으로 월 2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니까요. 중위값으로 따지면은 3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 PT에 도전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쵸? 어떻게 해야 온라인에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예. 최대값 34억 6천만 원, 평균값이 2,300만 원. 근데 1등이 얼마예요? 34억 6천만 원이라서. 중앙값은 282만 원입니다. 이거 하도 물어봐가지고 아예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발생시키는 월간 매출 수치예요. 구독자 220명으로 860만 원. 조회수 7,000회로 해도 수익 240만 원. 여전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쇼폼에서 춤을 추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첫 트레이닝 후 불만족 시 100% 환불을 해드리는데 여기 이제 대기 신청을 보시면 이렇게 대기 인원이 나와 있을 거예요. 평일 낮이나 오후에는 평일 야간까지 이런 때는 좀 많은데 주말에 하시면 거의 한 2달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말이 진짜 박이 터져요. 주말은. 대기를 하시면 강의가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4강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셔야 볼 수 있는 강의가 4강이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고 이 강의를 보시고 대기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안내 전화가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강의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결제까지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대기하십시오.